공장이 이제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뭐 다들 시급할 만큼의 파란불. 마이너스 3.73% 나스닥.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3.43% 엄청나게 빠졌는데 왜 빠졌냐라고 이제 한다면 뭐 누가 뭐래도 아무래도 지금 2차 웨이브에 대한 충격파다라는 것들은 공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2차 웨이브만의 문제는 아닌데 일단은 그게 가장 큰 문제니까 이 문제부터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지표를 가져왔는데요. 미국, 유럽 보니까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죠. 어제, 그제, 하루 전, 이틀 전을 보면 최고 정점까지 갔다가 확진자가 줄어들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요 지금 모습이 이 정점에서 이렇게 더 늘어간 상태에서 어제 마이너스 3% 정도가 났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좀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이거 떨어진 상태에서 이 정도 올라갔고 이 상태를 바라보면서 유럽이 물론 이제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느낌도 있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어제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사망률까지 보면 이게 지금 사망률이거든요. 사망률을 보더라도 사망률이 사실 이제 박스권을 벗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갔다가 최근 며칠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눈에 띄게 굉장히 위협적인 사망률은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확진자와 사망률 때문에 어제 그렇게 빠진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약간 부족한 감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확진자와 사망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끊임없이 지금 2차 웨이브에 대해서 다들 경계심을 가지시고 잘 관찰하고 계시잖아요. 뭐 프랑스, 독일, 유럽 국가들이 지금 다시 1차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셧다운을 하면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요거 말고라도 사실은 어제 마이너스가 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지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경기부양책 지연인 것 같아요. 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분명히 발원지는 있을 거예요. 제가 발원지까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어제 경기부양책이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를 전제로 봤을 때 우리는 이때까지 바이든이 그 대통령이 되면 경기부양책이 통과될 거다라는 선에서만 생각했는데 아마 월가에서 아마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에는 부양책이 2021년 내년으로 넘어간다,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불안감에 휩싸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런 주장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트럼프의 불복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불복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 그럴 경우에는 경기부양책이 올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결정될 거다. 일단 시장에서는 월가나 뭐 전체적인 전 세계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실제적으로 $1200를 받는 건 내년일 수 있겠지만 대선 전후의 말미에서 결정은 될 거다 라는 생각들이 거의 주도적이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라는 새로운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런 충격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트럼프의 불복 가능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트럼프의 지금의 약진의 모습에서 나온 우려스러움인 것 같아요. 걱정이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경합지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지금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합니다. 특별히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서 조사한 건데요. 역전이 됐어요. 심지어는 정확하게 이게 몇 퍼센트인가요? 1%는 좀 안 되잖아요. 역전하면서 이게 트럼프가 약진을 하면 이거 불복이 더 확실해지는 거 아니냐. 불복 시나리오는 일종의 시나리오입니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가능성이 이제 확률적으로 점점 높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봤더니 일단 538 사이트에서는 플로리다의 퍼센테이지가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만큼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가까워져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이 지역들의 어떤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서베이 몽키라는 곳에서 설문을 했을 때는 트럼프가 플러스 2% 정도 승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다른 리서치에서 플러스 5%, 22일 날은 또 라스무센 아시죠? 그래서는 플러스 4%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바이든이 이긴다라는 게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도 1%, 2%, 많아봐야 3% 정도까지 이게 좁혀진 거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트럼프의 역전 현상이 되게 이제 시장을 불안스럽게 묶이죠. 몇 주 전,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진다고 하니까 그걸 또 이제 불안하게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의 이제 대선을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격차가 좁아지고 이긴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또 새로운 불안감이 되어지는 이 시장의 아이러니는 참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국의 지지율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국의 지지율이 또 바뀐 건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오늘자, 그러니까 어제자겠죠. 어제 최신 여론조사 각 기관별로 뭐 여러 단체들이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 여러 단체들의 지지율 차이를 보니까 최대 14% 바이든이 승리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라스무센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지율 차이에서도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이제 플러스 1이 나왔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작게는 4%, 많게는 14%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수치만 놓고 본다면 바이든이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도 경합주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트럼프가 역전을 하거나 거의 가까워져가는 두 사람의 격차가 가까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들이 다시 이제 불복 가능성에 대한 확률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차원에서 되게 불안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일간 어떻게 더 엎치락 뒤치락 할지는 사실 이제 신의 영역이죠. 그건 신만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또 제가 오늘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지금 퍼센테이지가 뭐 14%, 11%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을 어떤 방향과 어떤 식으로 해석하게끔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금 믿을 수 없다. 14% 차이, 11% 차이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다른 각도로 하게 된다면 사실 그렇잖아요. 의도성을 가지고 질문을 이제 만들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렇게 격차가 나오는 거다. 근데 상대적으로 뭐 러스트벨트, 썬벨트 이런 지역을 보면 격차가 좁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2016년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16년에 6개 주 경합지역의 차이가 그때는 5.5%였단 말이에요.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물론 이제 힐러리가 평균 5.5% 차이로 앞서고 있었죠. 그런데도 지금 2016년 대선에는 트럼프가 이겼기 때문에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플로리다를 비롯한 6개 경합주에서는 3.5% 이하로 지금 좁혀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격차가 좁다라고 말하는 것들도 상당 부분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뭐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 누가 대선을 장악하느냐 이 문제와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누가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느냐 이 부분들이 앞으로의 대선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시나리오적으로 매트릭스 구조로 나눠보면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A, B, C, D는 그냥 투자적 관점에서 가장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자는 대혼란, 현추세, 뭐 최선, 천지개벽 글자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투자에서 더 넓게 뭐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패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투자적으로 보면 블루 웨이브가 가장 좋겠죠. 아니면 이제 트럼프와 공화당이 이제 집권하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대체적인 견해는 상원은 뭐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솔솔찮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원은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 이런 얘기들이 솔솔찮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상원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다면 결국에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서 누가 집권을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떤 이제 방향성이 설정된다라고 본다면 A나 D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아니면 도가 되는 투자적인 측면에서 바이든이 대선에 승리를 잡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 트럼프가 이제 잡게 되면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본다면 일단 민주당과 바이든이 이제 다 석권을 하게 되면 그건 정말 환경적인 측면에서 천지개벽이죠. 이때까지 대중 정책을 펼쳤던 트럼프 스타일은 이제 제거되어지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불확실성 자체가 제거되어지잖아요. 트럼프라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진다는 측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갈 수 있고 또 이제 경기부양책도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또 코로나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워낙 이제 민주당과 바이든은 급진적인 측면에서 이제 정책을 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요소도 있죠. 세금 문제나 아니면 월가의 제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트럼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거고 물론 이제 미중 전쟁이 트럼프 스타일에서 바이든 스타일로 바뀌긴 하겠지만 스타일의 차이가 있을 뿐 미중 전쟁은 계속 된다는 측면에서 뭐 지속 가능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경기부양책을 바로 이제 2,300조 정도를 가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현 추세로 계속 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B 시나리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 시나리오는 공화당이 이제 상원을 차지하고 대통령이 바이든이 됐을 때는 그냥 트럼프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그 자체,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아마 좀 최선의 시나리오로서 한번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는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재선이 되어지고 상원을 민주당이 가져갔을 때는 아마 최악의 대혼란이 펼쳐질 수 있는 모습들이 충분히 전개될 수 있겠죠. 공약들을 제동을 걸고 또 트럼프와 민주당의 격돌이 극대화되어지면서 정부 정책들이 딜레이 되거나 장기 표류되거나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L자형 경기 침체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들이 요 이제 혼란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적인 입장에서는 A가 됐으면 좋겠다. 최소한 B는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니까 앞으로 5일, 6일 사이에 어떤 방향이 결정되는지는 하늘만이 아시는 거니까 속단할 수는 없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면서 이제 현금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식의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형들을 잡아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